오리동딜스 권영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볼게요. 그룹주 흐름 연일 강세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30만 원 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으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아서 로봇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지금 테슬라도 지금 완전히 휴머노이드 쪽 로봇 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테슬라와 비교될 수 있는 기업이 이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이제 완성차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쪽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다소 둔화가 되고 있으나 지금 아무래도 보조금을 폐지했기 때문에 전기차는 조금 주춤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판매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쪽에서 22년도에 한 6%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게 여기 이제 24년도에는 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1.5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완벽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공장에서 그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통해 가지고 이제 완벽히 좀 로봇을 활용한 산업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자동차가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섬세한 영역입니다. 섬세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이건 삼성전자도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아니거든요. 이게 자동차 기업만이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또 품질에 대해서 관리까지 하고 AS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게 자동차 기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앞으로도 이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은 쭉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26년도 초에 내년에 이제 3세대 로봇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 그랬을 때 좀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지금 골드만삭스랑 JP모건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할 때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머니, 그 빅머니가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현대차, 역시나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관련 모멘텀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알테오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거센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까지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 알테오젠은 사실 오늘의 악재는 큰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악재가 아닌데, 이게 이제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어떻게 본다면 그 독일에서 지금 오늘 있어진 이슈가 독일 그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이제 특허 관련한 법원의 그 구조를 보면 독일의 연방법원은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 지방법원은 특허에 대해서 침해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법원에서 나온 거는 이거는 할로자임의 특허를 좀 침해할 수 있겠네, 일단 가처분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원래 독일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특허가 하나 등록이 되면 그에 대한 가처분하는 그 인용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재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알테오젠의 지금 키트루다 SC 제품에 대해서 할로자임의 그 이번 특허 분쟁이 엠다제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엠다제가 활용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은 ALT-B4잖아요. 그 ALT-B4를 활용해서 키트로다 SC 제품을 만든 건데 이게 지금 할로자임의 엠다제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의 그 부사장님도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재료들은 할로자임의 공격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도 FDA 허가가 됐잖아요. FDA 허가가 돼서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또 미국에서 뭐 만에 하나 뭐 이 할로자임의 이번 독일 지방법원의 어떤 이런 거를 인용해서 다시 판매를 중단한다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영역이고 이제 엠다제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그 유럽 시장, 유럽 그 집행위원회로부터 이제 특허를 받은 것도 27개국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시장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27개국으로부터는 허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크사도 지금 미국 시장의 애프터마켓을 보면 보합권입니다. 그러니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유독 알테오젠은 어떤 너무 이제 그 센티가 그 투자하셨던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실망이 단계적으로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나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키트루다 SC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 받을 가능성도 없고 만약에 이거 소송도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독일 연방법원에서 무효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약간의 불확실성 좀 있죠.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키트루다 활용한 매출 확대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지금 오늘 121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셔가지고 이거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도 보면 쌍끌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매도 양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지금 뭐 투신이라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셔가지고 한 45만 9천 원, 뭐 8천 원대까지 잡으시면 5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독일 법원에서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주가 급락 좀 거세게 나타났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매수 타점도 함께 잡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는 DIC라고 해서 로봇 부품주를 하나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로봇주를 추천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 그런 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은 국내 최초로 오가노이드 기술 특례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게 오가노이드가 환자 유래한 오가노드를 기반으로 재성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이 기술이 23년도부터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오디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동물 실험이 없이 인체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3D 환경에서 정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실험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실패 비용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지금 주요 선진국들에서 단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연말까지 원숭이 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 유럽도 지금 그런 기조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동물 실험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AI 임상 활용한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어떤 그런 임상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매출은 20년대 이후부터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금 파이프라인도 늘리고 있고 지금 국내외로 계약 건수가 한 50여 건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내년 그리고 그 후년에는 추가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다라는 거고 올해가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쓰는 돈이 좀 많이 기술적으로 좀 쓰는 돈이 좀 많았지만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반복적인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영업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전일자로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이게 왜 또 긍정적이냐면 외국인이 들어왔었던 때가 이 박스권 상단 역시 박스권 상단이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개인들의 그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조금 목표가를 이전 고점의 매물대인 5만 원으로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추세 이탈 가격인 37,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동물 실험 규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